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에서 두렴정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월 토익 데뷔 특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데뷔 특강은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강을 하나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인강이 이제 그 YBM 토익 천재 1탄 전면 개정판으로 촬영을 했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데뷔 특강을 전달 드릴 건데, 그 교재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진 토익을 정말 100% 혹은 그 이상 반영한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좋은 교재거든요. 그 교재로 촬영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제 손목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손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것들이 착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그 세월은 제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계 중에 또 그런 시계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차고 있는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차고 있으면 수면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 어쨌든 지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시계를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찍은 인강 많이들 봐주신다면 제가 그런 시계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 오늘 제가 파트 1, 2 준비를 했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전달드리는 강의들은, 강의 내용들은 제가 인강 때 다뤘던 부분도 조금 들어있고, 인강 때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보도록 할 텐데, 파트 1 팁 간단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파트 1은 심플하게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Simple is the best라고 하는 파트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명사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문제를 심플하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동사, 명사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사진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맞죠? 그런 경우라면은 사람이 들리는 동사의 행위를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에 동사가 들릴 거고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동사의 행위를 사람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소거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진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명사의 유무에 집중을 한다. 즉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명사가 사진에 있냐 없냐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총막 내서 한마디가 딱 이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 그게 동사건 명사건 사진에 없으면 소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지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뜻이 떠오를 것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각형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LC에서 두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계십니다. 첫 번째,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 그 다음 선택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다 보면 그 다음 문제를 놓칠 수 있죠. 그 전 문제 생각하느라. 그런 경험들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C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뭐라고요? 고민과 집착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거나 혹은 애매한 단어가 나온다.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망설임 없이 삼각형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 듣고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삼각형 2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리 찍어야죠. 빨리 찍고 그 다음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문제를 풀어갈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이 문제 하나 더 풀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나? 그 다음 거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바로 한번 가볼 텐데,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일단 음원을 재생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답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저랑 한 번 더 들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틀어드릴 텐데, 보통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number 1 나오고 바로 A가 나올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1. A. They're wiping off a desk. B. They're examining a camera. C. They're lifting a computer monitor. D. They're holding some files. 오케이. 바로 답 잘 고르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동사, 명사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뭐가 들렸어요? 정답은
B가 되겠죠. They're examining a camera. 맞죠. They're examining a camera입니다. examine이라고 하는 표현 당연히 다른 파트에서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점검하다로 쓰이겠지만 파트 1에서는 보통 examine이 나오면은 자세히 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다른 의미를 쓰이지만 파트 1에서는 자세히 보다라고 쓰이는 단어들은 examine, study, inspect, review가 있습니다. examine, study, inspect, review. 시작. examine, study, inspect, review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mine, inspect는 다른 파트에서는 조사하다, 검사하다로 나올 거고 study는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review는 보통 검토하지만 파트 1에서는 전부 다 보다 의미로 쓰입니다. 물론 examine이라고 하는 단어, 뭐 inspect라고 하는 단어, 뭐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배경이 뭐 차량 정비소라고 하고 차량을 보고 있다면 inspect가 나오거나 examine 나오면 그것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배경이 병원이라고 한다면 뭐 examine 나오거나 하면 진찰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거의 보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A 한번 소거합니다. A는 They're wiping off a desk. 뭐래요? 와이핑 하고 있대요. 그냥 와이프 듣고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와이프라고 하는 동사는 헝겊으로 닦다라는 뜻이니까. 맞죠? 그래서 와이프를 듣자마자 소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소 표현 한번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헝겊으로 닦는 거고요. mop은 대걸레로 닦는 거. sweep은 빗자루를 쓸다. vacuum은 진공 청소하다인데 청소 표현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진짜 어려운 표현들을 여러분들 진짜 알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clean이 있습니다. clean.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wipe, mop, sweep, vacuum. 시작. wipe, mop, sweep, vacuum. 이 정도 알아두시면 청소 표현은 충분히 다 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로 가볼까요? They're lifting a computer monitor. 맞죠. 이것도 그냥 lifting 듣고 버려도 될 것 같아요. lift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컴퓨터 모니터는 들어 올려지고 있는 중은 아니죠. 컴퓨터 모니터가 차라리 설치되어 있다. 이 정도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주어로 끌고 와서 a computer monitor has been installed.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D로 가보겠습니다. D는 They're holding some files. 맞죠. holding some files입니다. 파일을 holding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hold는 뭐 잡다 혹은 들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지금 들고 있는 거는 camera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들고 있는 거지 they라고 하는 주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들고 있다? 뭐 거기서 오답 처리하는 것도 괜찮죠. file이라고 할 만한 게 글쎄요. 딱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old라고 하는 표현 뭐 극단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선택지 나오면 답이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 동의어들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hold, grab, grip, grasp, clutch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글쎄요. 뭐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는데 분명히 나오기는 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운 거는 사실 grasp가 발음이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맞죠? 이런 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정확한 연도가 기억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때는 바야흐로 한 2022년도 정도였다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방학 개강을 앞두고 이제 집에서 뭐 수업 준비하고 쉬면서 석화를 먹었어요. 석화 아시죠? 이게 굴인데 껍데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하여튼 굴인데 이렇게 껍데기가 붙어 있는 걸 석화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굴은 되게 조심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껍데기에는 이제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세척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 세척된 거를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제가 이제 집에 사와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석화를 제가 정광석화처럼 먹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었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껍데기에 이제 막 혀도 닿고 입술도 닿고 하면서 제가 바로 이제 밤부터 신호가 온 거죠. 앞으로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개강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24시간 정도는 이제 이온 음료만 먹고 버티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일반식을 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뭘 먹나요? 스프를 먹거나 아니면 죽 같은 걸 먹어요. 맞죠? 그런데 그냥 스프는 또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먹나요? 뭐 소고기 스프나 전복 스프 같은 걸 먹습니다. 맞죠? 갑니다. 소고기 스프, 전복 스프, grasp. 갑니다. 시작. 소고기 스프, 전복 스프, grasp.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빌드업 없이 바로 뜻만 알려드리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에 사람이 없어요. 맞죠? 사진에 사람이 없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사람 표현 나오면 당연히 소거해야 될 거고요. 또 뭐 들리면 소거한다?
being 들리면 소거한다라는 거죠. being이라고 하는 건 being 뒤에 오는 동사를 행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being 뒤에 오는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being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being 들리면 소거한다 정도 알아두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고 답 골라볼게요. Number 6. A, Some statues have been placed in a park. B, A stone staircase has been built by a bridge. C, A trash bin is being emptied. D. Some decorations have been hung from trees. 이게 실력 문제 같기도 하고 정답은요? 뭐 아닌 것들 그냥 소거해서 남기면 되기는 하는데 정답은 Some statues have been placed in a park. 맞죠. Statues have been placed in a park가 되겠죠. Statue라고 하는 건 뭐 동상이란 뜻이 되는 건데 have been placed in the park입니다. be placed라고 하는 것이 뭐 놓여 있다 이런 뜻인데 스태츄가 어딨지? 라고 봤더니 양옆에 보면은 약간 호랑이 같은 게 있기는 해요. 호랑이 같은 게 뭐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런 걸 동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는 하니까. 맞죠. 그래서 그게 have been placed in a park입니다. 뭐 공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놓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be placed가 있고요. 동의어는 be set, be put, be laid가 있습니다. 지겹도록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보게 be placed, be set, be put, be laid가 되겠죠. 양옆에 호랑이, 사자가 놓여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들 소거해 보겠습니다. B로 갑니다. B는 A stone staircase has been built by a bridge. staircase가 있어요. 계단이 있죠. stone staircase니까 뭐 돌로 되어 있기도 한 것 같고 뭐 어쨌든 돌로 만들긴 했을 테니까. 근데 뭐 듣고 버릴까요? A stone staircase has been built by a bridge. 맞죠. bridge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bridge 듣고 소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명사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소거하는 거고요. 계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staircase, stairs, steps가 있습니다. 그리고 built라고 나와 있는데 built는 원형이 build, built, built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뀌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C 소거할까요? A trash bin is being emptied.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뭐 들렸다? being 들렸잖아요. 맞죠? 사진에 사람이 없고 being 들리면 소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being emptied입니다. empty는 동사로 비우다는 뜻인데 trash bin이 비워지는 중이다. trash bin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being 들렸기 때문에 사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거하는 게 맞겠고요. 뒤로 가볼까요? Some decorations have been hung from trees. 뭐래요? decoration. 한국에서도 뭐 데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어떤 장식하는 것들이 되겠죠. have been hung from the trees, hung from trees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 나무들에 막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절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데 보면은 나무에 뭐 달아놓거나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글쎄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뭔가 걸려있다라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be hung, be hanging, be suspended가 전부 다 걸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be hanging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원래는 주어가 사물일 때는 be hanging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동사 ing가 원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어가 사물일 때는 그 사물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be hanging은 예외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물일 때 사물이 걸려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참고하라고 be mounted를 적어놓기는 했는데 be mounted는 올려져 있다는 뜻이긴 한데 시험 치러 가시면은 be mounted가 뭔가 걸려있는 사진에서 be hanging보다도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 mounted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올려져 있다랑 걸려 있다랑 다른 거 아니야? 다를 수 있지만 사진상에선 같아요. 벽에 시계가 걸려있다, 벽에 시계가 올려져 있다 같은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e mounted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트 4는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사진에 있냐 없냐에 집중해서 심플하게 풀어가야 돼요. 어떻게? 완벽하게 못 듣더라도 심플하게. 그러면 되게 찝찝하긴 한데 그 찝찝함을 이겨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파트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도 이론 잠깐 설명하고 저희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 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듣고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바꾼 후에 각각의 선택지와 대화하듯이 들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질문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이 밥 먹었냐인 거예요.
그럼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밥 먹었냐를 들었죠. 그럼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게 되는 거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이렇게 던지면서 푸는 거예요. 왜 이걸 각각의 선택지와 대화하듯이 던지면서 풀어가야 되느냐? 그래야 집중력이 틀어지지 않고 질문을 까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토익 공부해 보신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파트 2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력이 날아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각각의 선택지 앞에 던지면서 풀면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최소 여기에 유지할 수는 있겠죠. 맞죠? 그리고 학생들 의외로 질문을 많이 까먹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진짜 많이 까먹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C를 들었더니 질문이 뭐더라?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던지면서 풀면은 당연히 질문을 안 까먹겠죠. 맞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알겠는데 이걸 내가 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걸 이렇게 던지면서 풀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지를 못 듣겠다라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선택지는 원래 못 듣는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시험 치러 가면 이렇게 풉니다. 그래야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질문을 안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말로 바꾼 후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질문을 우리말로 완벽하게 바꿔야만 가능한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입니다. 한국어는 무슨 언어다? 미괄식 언어라고 써 중요한 게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두괄식 언어라고 해요. 딱 들어봐도 뭔가 중요한 게 앞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걸 툭 던져놓고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요. 이게 문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완벽하게 들어야만 풀 수 있는 파트가 아닙니다. 질문의 한 70%만 들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맨 앞에 나오는 3, 4단어 그리고 끝에 한 2단어 정도만 들으면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간 부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말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 리뷰할 때. 그 문제 풀 때는요. 들린 거 가지고 어떻게든 던지면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뒷부분만 듣고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핵심은 앞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중요한 게 앞부분에 나오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아니 앞부분이 안 들려요. 맞아요. 앞부분 잘 안 들리죠.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앞부분이 안 들린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빠르게 조합해서 의미를 못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선책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첫 의미 단위 덩어리라고 하는 4단어, 5단어쯤 되는 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걸 어느 천년에 외워? 아니 외우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패턴이 보여요. 여러분들 how are you가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죠.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mind waiting이 있어요. 그 waiting이라는 하는 게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do you mind ing는 ing에 줄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do you mind waiting in the lobby until Jane arrives라고 해요. 제인이 도착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려 줄래요? 까지 있어요. 근데 뒤에 거 다 놓쳐도 do you mind waiting만 듣는 거죠.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 줄래요? 라고 했을 때 do you mind waiting in the lobby until Jane arrives? 제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줄래요? I can wait a little while.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뒤에 거 다 없애고 do you mind waiting? 기다려 줄래요? I can wait a little while. 조금 기다릴 수 있죠. 가능하잖아요. 핵심은 앞에 나오는 4단어인데 4단어를 잘 외우다 보면 뭐가 보인다? 패턴이 보인다.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Do you mind cooking? Do you mind leaving? Do you mind driving? 이렇게 동사가 바뀌면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의 핵심은 첫 의미 단위 덩어리를 한국어를 보면 영어로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암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문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 거고요. 듣고 여러분들 답을 고르고 이제 저랑 질문부터 잡아갈 겁니다. 갑니다. Number 10. Do you have a phone I could use? A, Who was it? B, Try this coupon. C, I'm expecting a call. 오케이. 정답 잘 고르셨다면 질문부터 한번 잡아갈게요. Do you have a phone I could use? 뭐래요? 패턴 한번 잡아볼까요? Do you have 명사 I could use입니다. 혹시 내가 쓸 수 있는 명사 있을까라고 하는데 명사에 들어간 게 Do you have a phone I could use? 그러니까 나 폰 좀 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o you have a phone I could use?
A, Who was it? B, Try this coupon. C. I'm expecting a call.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C가 되겠죠. Do you have a phone I could use? 맞죠. 내가 쓸 수 있는 폰 있니? 라고 했더니 I'm expecting a call. 맞죠. expecting a call입니다. expect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뭐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기다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I'm expecting a call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내 폰 못 쓰게 해드릴 것 같은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폰 좀 쓸게요 라고 했을 때 진짜 급해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폰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털린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막 뭔가 심어가지고 막 훔쳐가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으나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쌓은 자산이 다 털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 한번 가볼까요? A는요. Who was it? Who was it? 이라고 합니다. 누구였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do you have a phone I could use인데 여러분들 could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can의 과거로 많이 알고 있지만 could는 보통 can의 정정한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could는 과거형으로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could는 미래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쓸 수 있을까요?의 뉘앙스죠. 그런데 who was it? 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질문에 나오는 시제랑 선택지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이다. 시제부를 치는 오답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제불일치가 나오면 거의 오답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시제를 날카롭게 듣는 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듣기 실력 많이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B로 가볼게요. Try this coupon. 이 쿠폰을 try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쿠폰 써보세요는 해석상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는데 질문에 뭐가 있다? phone 선택지에 쿠폰이 있죠. 발음적으로 유사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속어 스킬 중에 하나가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속어법인데 여기서는 phone, 쿠폰 뭐 발음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발음 속어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번으로 가볼까요? 갑니다. Number 13. Do you know the deadline for that project? A, I met him at a workshop. B, A new projector. C. It's not urgent. 오케이. 정답은 잘 잡으셨을 거고 자 질문 한번 잡습니다. Do you know the deadline for that project? 그러니까 do you know 명사를 알고 있니라고 하는데 명사에 들어간 게 deadline이 되겠죠. 만약에 뒤에 걸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너 deadline 알고 있니?만 가지고도 갈 수 있을까요? Do you know the deadline for that project? deadline 알고 A. 있어? I met him at a workshop. deadline 언제니? B, A new projector. deadline 언제? C. It's not urgent. 정답은요? C가 되겠죠. Do you know the deadline for that project? 맞죠. 프로젝트 데드라인 알아라고 했더니 It's not urgent. 뭐 급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뭐 여유 있게 해도 돼. 뒤에 거 못 들어도 do you know the deadline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겠죠. A 소갈까요? I met him at a workshop. I met him at the workshop입니다. 워크숍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답이 되려면 where이라고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시제도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여기 보시면 at이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보통 where이라고 물을 때 선택지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at, on이 나오면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ere 질문에서 in, at, on이 나오면 답이 되는데 이건 where 질문이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요. B는요. A new projector. A new projector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파트 2는 선택지 어나 on으로 시작하는 거 나오면 거의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는 약간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겠죠. 여러분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5,000원입니다. 기분 괜찮죠? 이거 얼마예요? 5,000원. 기분 안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는 거의 오답인데 그게 보통 어나 on으로 시작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유사 발음 뭐가 있어요? 질문에 project, 선택지에 projector, 유사 발음 속어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16번으로 가볼까요? 갑니다. Number 16. What do we have to wear for the company photo shoot? A, I'm aware of them. B, Didn't you read the memo? C. Yes, he's popular on social media. 오케이, 같이 한번 볼까요?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What do we have to wear for the company photo shoot? 뭐래요? What do you have to wear? 이라고 나왔는데 패턴이 뭘까요? What do you have to wear for 명사네요. 그리고 우리 명사에 뭐 입어야 되는 명사 갈 때 뭐 입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What do we have to wear for the company photo shoot? 우리 사진 촬영에 뭐 A. 입어야 돼?
I'm aware of them. 우리 뭐 입어야 돼? B, Didn't you read the memo? 우리 뭐 입어야 돼? C, Yes, he's popular on social media. 정답은요. B가 되겠죠. What do we have to wear for the company photo shoot? 야, 우리 뭐 입어야 될까라고 했어요. Didn't you read the memo? 너 메모 안 읽었어? 라고 되묻고 있죠. 되묻기는 답이다. 시작. 되묻기는 답이다가 되겠죠. 되묻는 선택지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되묻는 선택지 답 정말 많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기는 하거든요. 메모 안 봤냐? 메모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통 귀찮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일 때 답이 많이 되는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따 문제 풀 때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되묻는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 되묻기는 답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한번 갈까요? I'm aware of them. I'm aware of them 이 되겠습니다. be aware of는 뭐뭐를 인지하다, 인식하다는 뜻으로 나는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해석상 속어. 질문에 where, 선택지 aware 나와 있기 때문에 속어하시면 돼요. 유사 발음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저한테. 아니 이거 질문을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내가 뭔가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속어법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통역해주거나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문을 그대로 끌고 왔을 때 개념이 잡히는 것들은 그대로 끌고 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have to wear? 이라고 나오잖아요. 너 뭐 wear 해야 되니?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도 개념이 잘 잡힌다면 그렇게 바꾸셔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ere's Tom's office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office를 굳이 사무실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탐의 사무실이 있니?가 아니라 어디에 탐의 office가 있니? 이렇게 바꾸면은 선택지 예를 들어서 official score 이런 거 나오면은 유사 발음 소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where 해야 되니?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문 그대로 끌고 와서 해석을 한다면 be aware 들렸을 때 유사 발음 소거할 수 있겠죠. 100%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영문을 그대로 끌고 왔을 때 개념이 잘 잡힌다면 그대로 끌고 오는 거 괜찮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해하기 더 쉬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바꾸시면 된다. 그걸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C로 가볼게요. C는 Yes, he's popular on social media. 여러분 의문사의 문문은 뭐가 불가능한가요? Yes, no가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what으로 모르는데 선택지에 yes가 나왔기 때문에 속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의 문문에 yes, no가 나오면 100% 오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번으로 갑니다. number 20, When will the road work end? 뭐래요? When will something end가 되는 건데 글쎄요. 이거 다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끊어버렸네요. 한 번 더 가볼게요. number 20, When will the road work end? A, Oh, did he? B, More than 60 workers. C, They're making good progress. 오케이. 같이 한번 볼까요? When will the road work end? 뭐래요? When will something end가 되겠죠. 그러니까 road work니까 도로공사가 되는데 도로공사 언제 끝나라고 묻죠. When will the road work end? A, Oh, did he? B, More than 60 workers. C, They're making good progress. 오케이. 정답은 C가 되겠죠. When will the road work end? 뭔가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They're making good progress. 맞죠. 언제 끝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텐데 they're making good progress입니다. make progress라고 하는 게 진행하다, 진척하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진행을 하고 있다. 즉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상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A 한번 볼까요? Oh, did he? Oh, did he?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road work라고 하는 걸 he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시제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어가 맞지 않고요. 또 보면은 will도 있고 did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제도 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어 부릴치, 시제 부릴치 다 가능할 것 같고요. B는요? More than 60 workers. More than 60 worker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나왔고요.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how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외치고 갑니다.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how다. 시작.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은 how다가 되겠죠. How long, how many, how far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숫자가 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How many people 이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B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으로 가볼까요? number 22, There are a lot of empty seats in the theatre today, aren't there? A, Just some soft drinks. B, Weekdays are always quiet. C, Here's my ticket.
오케이. 발음이 갑자기 좀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질문도 선택지도. 질문 한번 가볼까요? There are a lot of empty seats in the theatre today, aren't there? 맞죠. There are a lot of empty seats가 하는데 There are a lot of 명사 aren't there라고 하잖아요. There are a lot of empty seats in the theatre today, aren't there? 뭐래요? Empty seats입니다. 그러니까 빈 좌석들 많이 있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네요. There are a lot of empty seats in the theatre today, aren't there? 빈 좌석들 많지? Just some soft drinks. 좌석들 빈 B. 거 많지? Weekdays are always quiet. 빈 좌석 C. 많지? Here's my ticket. 오케이. 정답은요? B가 되겠죠? There are a lot of empty seats in the theatre today, aren't there? 맞죠? 빈 좌석 많지? Weekdays are always quiet. 뭐 주중은 항상 quiet하지 뭐 주말이 좀 바쁘고 주중은 항상 quiet해 이런 뜻입니다. 비어 있다는 뜻이죠. A는 Just some soft drinks. just some soft drinks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what으로 물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죠?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요. 이게 what으로 물으면 가능하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어나 on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르면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라서 소거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C는요? Here's my ticket. Here's my ticket 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연상 어휘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연상되면 소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질문에 airport가 나오고 선택지에 flight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연상되니까 소거하면 되겠죠. 이건 뭐예요? 질문에 theater이 나왔고 theater 들어가려면 당연히 티켓이 필요하잖아요. 연상되니까 연상 소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연상되나 고민할 거면 그거 적용하지 마시고요.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만 소거하셔야 됩니다. 연상되나 고민하다가 선택지 놓칠 수 있습니다. 26번으로 갈게요. Number 26. What kinds of articles do you write for the magazine? A. Through a news magazine. B. I mostly do editing. C. Thanks, we're proud of it. 오케이. 자, 질문 먼저 잡을게요. What kinds of articles do you write for the magazine? 그러니까 what kind of 명사 do you 동사가 되겠죠. What kinds of articles do you write for the magazine?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article을 do you write 쓰나요? 라고 합니다. What kinds of articles do you write for the magazine? A. Through a news magazine. B. I mostly do editing. C. Thanks, we're proud of it. 오케이. 정답은요? B가 되겠죠. What kinds of articles do you write for the magazine? 글쎄 나는 쓰는 건 잘 안 하고요. I mostly do editing. 보통 편집만 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것들 소개해 볼까요? 어떤 아티클을 써? Through a news magazine. Through a news magazine 되겠죠.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article을 쓰니랑은 맞지가 않는 거죠. 맞죠? 어디에 쓰니? 이렇게 나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동일 발음입니다. 질문의 magazine, 선택지의 magazine, 동일 발음 속어 가능하겠고요. C는 Thanks, we're proud of it. Thanks, we're proud of it 이라고 나왔죠. 보통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가 답이 될 수 없는데 thanks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thanks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감사합니다. 사달라는 건가요? 아니, 사줄 수는 있죠. 근데 메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hat으로 물을 때, 그러니까 의문사로 물을 때는 yes, no도 답이 될 수 없지만 thanks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yes, no가 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yes 개념인 것들이 있죠. Okay, sure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답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23. When can we expect the contest winners to be announced? A. A professional announcer. B. The judging is in its final stages. C. I always bring my own. 오케이,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패턴 먼저 볼까요? When can we expect the contest winners to be announced? 그러니까 when can we expect가 되겠죠. When can we expect the contest winners to be announced? 그러니까 우리 contest winner가 언제 announce 될 것으로 예상하니라고 해요. When can we expect the contest winners to be announced? 아니면 기대하니도 괜찮을 것 같고요. When can we expect the contest winners to be announced? 언제로 기대해? A. A professional announcer. B. The judging is in its final stages. C. I always bring my own. 오케이, 정답은요?
B가 되겠죠. When can we expect the contest winners to be announced? 맞죠. 언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The judging is in its final stages. 그러니까 지금 judging, 판단하는 게 final stage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되겠죠. 모르는 건 답이다. 시작. 모르는 건 답이다가 되겠죠. 모른다라고 하는 뉘앙스만 간단하게 I don't know, I'm not sure 이런 것들도 대비되겠지만은 요즘은 그냥 뉘앙스적으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 답 되게 많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A 한번 가볼까요? A professional announcer. 뭐로 시작을 했나요? 어로 시작을 했네요. 맞죠? 어나 언으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거의 오답이다라고 했고요. 질문은 뭐가 있다? announced 선택지에 announcer 유사 발음 속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C로 갑니다. I always bring my own. I always bring my own입니다. 나는 항상 내 걸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해석상 소거하는 게 맞겠습니다. 25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25. We should consider replacing our packaging machine. A. I already printed the welcome packets. B. All of our recyclable waste. C. The repairs are getting more expensive. 오케이.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질문은 We should consider replacing our packaging machine. 뭐래요? We should consider replacing입니다. replace라고 하는 건 교체하는 거죠. 동사 ing에 replacing이 들어갔고 명사의 어떤 machine이 들어갔죠. 어떤 machine, replace, 교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We should consider replacing our packaging machine. machine 교체하자. I already printed the welcome packets. machine 교체하자. B. All of our recyclable waste. machine 교체하자. C. The repairs are getting more expensive. 오케이. 정답은요? C가 되겠죠. We should consider replacing our packaging machine.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 The repairs are getting more expensive. 왜냐면 수리가 너무 비싸지. 근데 이거 뭐 계속 수리하다가 뭐 하나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겁니다. 이 자본주의에 사람들이 낚이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맞죠? 이게 수리하러 갔더니 이 고객님 이렇게 얼굴 딱 보더니 호객님 이거 수리하시면 수리하실 바에 하나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호객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래요? 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경우.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에 농락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어. 어떻게 수리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사는 것보다. 맞죠? 뭐 그런데 아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나로 족하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A 한번 가보겠습니다. I already printed the welcome packets. 일단은, already printed the welcome package인데 printed가 과거 시제예요. 질문에 보통 would나 should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은 거의 미래 뉘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 선택지는 거의 오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hould나 would로 물으면 미래 뉘앙스, 과거 시제 선택지는 거의 오답인 거고요. B로 갈까요? All of our recyclable waste. 이건 뭐예요? All of our recyclable waste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모든 쓰레기들이잖아요.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입니다. 어나 어는 아닙니다만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속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8번으로 가볼까요? Number 28. Can you send me the budget proposal for the relocation? A. The disposable cups cost much less. B. Are there other locations? C. It should be in your inbox. 오케이, 같이 잡아볼까요? Can you send me the budget proposal for the relocation? 그러니까 can you send me가 되겠죠. 뭐 좀 보내줄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n you send me the budget proposal for the relocation? 그러니까 어떤 budget proposal입니다. 뭐 예산 제안서, budget proposal 보내줄래라고 해요. Can you send me the budget proposal for the relocation? A. The disposable cups cost much less. B. Are there other locations? C. It should be in your inbox. 오케이, 정답은요? C가 되겠죠. Can you send me the budget proposal for the relocation? 그래서 relocation은 이사 이전인데 그 전에 budget proposal 보내줄래만 들어도 가능해요. It should be in your inbox. 인박스에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인박스는 뭐 이메일 인박스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아까 잠깐 언급 드렸었죠. 맞죠? 뭐 메모 안 받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되묻는 선택지에서 이게 약간 귀찮게 하지 않은 뉘앙스라고 그랬고요. 보통
야, 인박스에 있어. 귀찮게 하지 말고 인박스 확인해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보통 선택지에 이런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 나오면 답 되게 많이 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이메일 스케줄이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온라인 웹사이트 이메일 스케줄이 포함되면 답이다가 되겠죠. 귀찮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예요. 야, 그 온라인에 나와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야, 웹사이트 확인 안 해봤냐?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 오늘 그 회의 안건 뭐였어? 그랬더니 didn't you check your email? 너 이메일 확인 안 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을 물어봤더니 here's the schedule. 여기 일정표 있어. 일정표 보고 확인해봐.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웹사이트 이메일 스케줄이 포함된 선택지 답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답을 골라야 되는데 못 고르겠다. 이런 것들 넣으면 고르시면 됩니다. A 한번 소개할게요. The disposable cups cost much less. disposable cup이라고 하는 건데 disposable은 이게 일회용 컵 같은 걸 disposable cup이라고 해요. 버릴 수 있는 컵을 얘기하거든요. cost much less입니다. 비용이 훨씬 덜 든다라고 하는 건데 뭐 해석선 답이 안 되고요. proposal, disposable 뭐 발음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발음 속어도 될 것 같습니다. B로 가볼게요. B는 Are there other locations? 다른 로케이션이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에 뭐가 있나? relocation, 선택지에 뭐가 있다? location, 이런 걸 단어 일부 활용이라고 하는데 단어 일부 활용은 뭐 유사 발음 소거법으로 소거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거의 100%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에 review가 나오고 선택지에 view가 나와요. 소거하면 되겠죠. 질문에 repair이 나오고 선택지에 pair이 나와요. 그런 것들 소거하면 돼요. 질문에 apartment가 나왔는데 선택지에 part가 나왔네요. 그런 것들도 유사 발음 소거 가능하겠습니다. 29번으로 갑니다. Number 29. Do you want to hold the focus group meetings this week or next week? A, Samples of each product. B, There's no reason to wait. C,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오케이. 정답은 질문 먼저 잡아볼까요? Do you want to hold the focus group meetings this week or next week? 그러니까 명사를 이번 주에 하기를 원해, 다음 주에 하기를 원해라고 해요. Do you want to hold the focus group meetings this week or next week? 여러분들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 3나 4에 가도 꽤 많이 나오는데 포커스 그룹 들리면 보통 survey 아니면 market research 이런 거 연결하면 됩니다. survey 같은 거 할 때 그냥 아무나 모아놓고 survey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시장 조사도 마찬가지.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룹이 있을 테고 그 그룹을 모아놓고 하는 거죠. 그런 그룹을 포커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들리면 3나 4에서는 survey로 연결하거나 questionnaire 혹은 market research 이런 걸로 연결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명사를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 Do you want to hold the focus group meetings this week or next week? A, Samples of each product. B, There's no reason to wait. C,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오케이 정답은요 B가 되겠죠. Do you want to hold the focus group meetings this week or next week? 맞죠.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라고 했더니 There's no reason to wait. 야, 뭐 기다릴 거 있냐 빨리 하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앞에 걸 선택한 거겠죠. A 볼까요? Samples of each product. Samples of each product입니다. 뭐 이것도 단어만 툭 던지는 거잖아요. 맞죠. 각각 제품의 샘플들이라고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이 때문에 소거하시면 되고요. C는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층 conference room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또한 단어만 툭 던지는 느낌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소거하면 되고요. 뭐 연상된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meeting이라고 하는 건 보통 conference room에서 하죠. meeting conference room, 연상되네? 연상 소거법으로 소거도 가능합니다. 31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31. It's a long drive to the convention center from here. A, No, it's hosting an award ceremony. B, I prefer to save my files to a hard drive. C, We can use the time to discuss our presentation. 오케이. 같이 한번 볼까요? 질문은 It's a long drive to the convention center from here. It's a long drive입니다. 아, 운전을 진짜 많이 해야 되네. It's a long drive to the convention center from here. 맞죠. 컨벤션 센터로 가려면 운전 많이 해야 돼. 야, 여기서 운전해서 가려면 진짜 멀어. 이런 뜻입니다. 컨벤션 센터까지 가려면 It's a long drive to the convention center from here. A, No, it's hosting an award ceremony. B, I prefer to save my files to a hard drive. C, We can use the time to discuss our presentation. 아, 여자분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맞죠. 정답은
It's a long drive to the convention center from here. 야, 여기서 운전해서 가려면 진짜 먼데라고 했더니 We can use the time to discuss our presentation. 뭐 그때 뭐 오래 걸린다고 화내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디스커스 해보자, 프레젠테이션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뭐 긍정적인 거죠. 막 운전하다가 차 막힌다고 화낸다고 뭐 해결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얘기 좀 해보자, 시간 잘 써서 얘기나 좀 해보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뭐 오디오북 같은 거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뭐 대부라는 영화가 진짜 오래전 영화거든요. 거기에 뭐 어떤 멘트가 나오는데 이게 그게 깡패 막 이제 그 마피아 뭐 이런 영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멘트가 진짜 주옥 같은 멘트가 나오거든요. 죽여버려, kill him 뭐 이런 거 안 써, 이런 거 안 써. 진짜 시적으로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m gonna take him to the long drive on a short roa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그를 내가 long drive, 길게 운전해서 가겠대요. 어디에? On a short road에. 짧은 도로에. 그럼 멀리 가는데 도로가 되게 짧은 거야. 가다가 도로가 짧아요. 근데 운전을 많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슉 떨어져 죽거든.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와, 멋있지 않아요? 갑자기 long drive 나와가지고 저기다가 I'm gonna take him to the long drive on a short road. 죄송합니다. 자, A 한번. A 소개하겠습니다. A. No, it's hosting an award ceremony. award ceremony를 호스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질문하고 해석상 그냥 전혀 맞지 않는 거죠. B로 한번 가볼까요? B는 I prefer to save my files to a hard drive. hard drive에 내 파일을 세이브하는 걸 선호한대요. 질문에 뭐가 있다? drive가 있고 선택지에 drive가 있습니다. 뭐 동일 발음 속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시험 잘 치시고 어쨌든 뭐 파트 1은 동사 명사에 집중해서 속어에서 남기듯이 푸시고요. 2도 당연히 속어에서 남기듯이 푸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찝찝함을 견디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답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찝찝하긴 하죠. 그렇지만 오답을 속어에서 남긴다라고 하는 것도 내 실력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어쨌든 틀린 거 리뷰 잘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리뷰의 끝판왕은 뭐냐면은 질문 암기예요. 한국어를 보면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질문 자체를 암기해버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하다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올 시험 잘 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시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